태국의 역사부터 핫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와 볼거리는 물론 저렴한 동남아 물가로 인기 만점인 야시장까지 가족여행으로도 커플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하는 곳인데요. 매력 만점 방콕 여행 뚜인로그에서 최신 버전으로 발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방콕은 한국에서 5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년 내내 더운 나라지만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로 꼽힙니다. 태국은 바트를 쓰는데 이번에 방콕 여행을 떠나면서 현금과 트래블 월렛 카드 그리고 GLN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바트로 바로 환전해도 현지에서 달러를 바트로 바꾸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생각보다 식당에서 카드나 GLN 결제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에어를 타고 방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밤비행이라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금방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방콕에선 주로 그랩을 이용했는데요. 흥정 없이 최종 금액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여러분도 꼭 어플 깔고 가시길 바랍니다. 올드시티 투어를 위해 그랩을 불러 왓 라차나따람으로 향했습니다. 올드시티 쪽에 위치한 왓 라차나따람은 라마 3세가 조카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황금빛의 화려한 외관이 인상적이며 끝은 뾰족한 첨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원은 안에서도 구경이 가능해 들어가 봤는데요. 밖에서 봤던 거대한 황금빛 사원이 안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특히 이 아치형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되게 위대하게 느껴져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걷진 않았는데 20밭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밖으로다가 초록색 건물도 구경을 해봤는데요. 태국은 불교가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 사원도 거대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간 김에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저는 낮에 다녀왔는데 밤엔 조명도 켜져서 야경으로 감상해도 예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크루아 앞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뿅뿅 지구오락실에도 나왔다고 하던데 매장은 테이블도 많고 안쪽 공간도 생각보다 컸어요. 메뉴판은 그림과 약간의 영어가 있어서 보기 어렵진 않았습니다. 마사만 커리와 밥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쌀밥은 하트 모양을 만들어졌고 커리는 한국의 매운 갈비찜 같은 비주얼이죠. 약간 칼칼해서 마사만 커리는 밥에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죠. 바로 쏨땀입니다. 얇게 채 썬 파파야에 액젓 등의 소스가 버무려져 살짝 매콤한데 우리나라 김치 같은 밑반찬이에요. 그리고 새우튀김을 시켜봤는데 살이 정말 오동통하니 맛있었습니다. 푸파퐁 커리도 1인분만 주문을 해봤는데요. 게살도 꽤나 들어있어서 비벼 먹으니 식감이 대박이었어요. 뭔가 느끼할 때쯤 이렇게 양배추에 쏨땀을 싸서 먹으면 리프레시가 된답니다. 다음으로 팟타이를 먹으러 파이타루로 향했습니다. 빅구르망에 5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이 켜진 매장에서 팟타이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팟타이와 새우 팟타이를 시키고 라임을 짜서 쫙 뿌려주고 쓱쓱 비벼서 한 입 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새우 팟타이 역시 맛은 똑같고 새우가 살이 은근 토실토실했어요. 기본 맛으로 맛본 뒤 원하는 양념을 추가해서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이동하다가 발견한 딘소어 타이 마사지. 1시간에 타이 250밭, 5일 400밭이라는 가격에 끌려 들어갔는데요. 1층엔 발 마사지만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 편하게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 일부러 찾아가기보단 근처를 지날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디저트 타임으로 몬룸 솥을 가볼게요. 토스트인데 다양한 메뉴가 있어 1번 코너에서 토스트를 주문하고 2번, 3번 코너에서 음료를 따로 주문하는 방식이더라고요. 토스트는 2번 연유랑 4번 코코넛 에그 커스터드를 시켜봤습니다. 빵은 촉촉하면서도 연유가 발라져서 되게 달콤했고요.
코코넛 에그 커스터드는 살짝 더 느끼한 맛이었어요. 음료는 스트로베리 요거트랑 아아를 시켰는데요. 여러분, 아아는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나이소이입니다. 방콕 3대 국수로 유명한 곳이라길래 다녀왔어요. 면을 육수에 한번 토렴하고 그 위에 토핑을 올려 먹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소고기 국수랑 갈비 국수를 하나씩 시켜봤습니다. 소고기 국수는 약간 장조림 같은 고기로 살짝은 뻑뻑했고 갈비 국수는 조금 더 부드러운 고기였습니다. 간이 부족하다면 취향껏 디핑 소스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로 먹는 게 더 좋았고 생각보다 너무 기대했던 탓인지 맛은 평범했어요. 자, 이제 배낭여행의 성지라고 불리는 카오산 로드도 가봐야죠. 하필 제가 갔던 시기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심장이 쿵쿵거릴 정도로 우퍼 빵빵했던 클럽도 잠깐 구경하고 마그넷을 저렴하게 파는 곳을 발견해 하나 구입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방콕 외곽의 카페 투어를 했는데요. 첫 번째 카페는 애프터 더 레인이라는 곳입니다. 아침 8시 반 오픈런을 해서 갔더니 1등으로 들어갔어요. 약간 아마존 같은 느낌에서 배를 탈 수 있어 유명한 곳입니다. 방갈로 느낌의 야외 테이블이 딱 3개뿐인데 선착순이니 참고하세요. 만약 좋은 자리를 놓쳤다면 이런 야외 테이블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 도착하면 주문부터 하고 바로 배를 타러 가야 하는데요. 탑승자가 직접 노를 저어서 강을 한 바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빠지기도 하니 조심하셔야 돼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 한쪽에서 20밭에 물고기 밥을 팔고 있더라고요. 밥을 주니 엄청난 물고기 떼가 모여드는데 약간 무서울 정도였어요. 커피를 마시고 또 다른 포토스팟인 그네로 이동해봤는데요. 발리 스윙 같은 느낌인데 드레스를 입고 오시면 더욱 멋있게 찍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카페는 버블 인 더 포레스트입니다. 애프터 더 레인에서 차로 11분 거리고요. 여기도 오픈 시간인 10시에 맞춰서 왔더니 방갈로를 겟할 수 있었습니다. 방갈로마다 그네가 달려 있어서 맘껏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역시나 주문 후 빠르게 카페 구경과 사진을 찍으러 이동하셔야 합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2층 오두막 같은 공간이 있어요. 해먹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시야가 탁 트여서 무서우면서도 재밌었어요. 세 번째 카페인 맘파이사이남도 보여드릴게요. 앞서 보여드린 버블 인 더 포레스트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죠. 웨이팅 없이 한적하게 쉬고 싶은 분들은 맘파이사이남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긴 다 개인 방갈로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에어컨이 있어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앞선 두 카페에선 음료만 먹었던지라 여기서 몇 가지 음식을 시켜봤는데 옥수수 쏨땀은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했고 삼겹살 튀김은 기름기가 쏙 빠져서 느끼하지 않아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연못을 봤더니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확실히 알록달록한 잉어들이라 예쁘더라고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방콕 외곽 지역의 카페 투어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갈 수 있는 동물 카페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리틀주 카페인데요. 입장권에는 음료와 쿠키, 양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0분 텀을 두고 1시간씩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저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바로 웰시콕이었는데요. 계속 쓰다듬어 달라고 코로 툭 치는 모습 정말 귀엽죠?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웰시콕이 패밀리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귀여운 라쿤과 미어캣,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와 강아지는 물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여우에게 먹이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도 커플끼리 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이제 카페 투어를 마치고 출출해진 배를 채우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뷔페 499라는 곳인데요. 이 많은 메뉴를 다 먹을 수 있는 해산물 무한리필 식당입니다. 좌석은 엄청 많았고 오후 5시 반부터 연다고 해요. 오픈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핫플이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뉴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 대비 해산물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고요. 디저트류를 빼고도 이만큼이라 가짓수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꽃게나 새우를 바로 잡아서 먹을 수도 있었는데 1인당 2만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무한 리필이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정말 혜자죠? 꽃게, 새우, 조개까지 정말 여러 번 구워 먹었습니다. 디저트로 케이크, 과일,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제대로 뽕 뽑았어요. 시암 지역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야시장 컨셉으로 깔끔하게 꾸며진 쑥시암을 갈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맛집이 많아서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제담 쏨땀입니다. 매장은 조금 협소한 편이라 점심 피크타임은 피해서 오시면 좋아요. 쏨땀을 주문하는 즉시 바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구경하다 보니 주문한 메뉴가 모두 나왔는데요. 곱창구이와 항정살, 그리고 옥수수 쏨땀입니다. 특히 같이 나온 요 매콤 짭짤한 소스가 대박이었는데 소스에 찍으면 곱창, 항정살 모두 감칠맛이 더해져서 맛있었어요. 또한 방콕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구매해봤어요. 저는 유독 알록달록하게 예쁜 색감으로 파는 곳에서 하나 샀는데 망고와 찰밥 그리고 연유의 조합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한 입 먹어보니까 달달하면서도 생각보다 어우러져서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쑥시암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악어고기! 실제 악어를 구워서 즉석에서 썰어서 팔고 있었는데요. 꼬치는 스파이시랑 BBQ 두 가지 맛이 있었고요. 뭔가 비리거나 이상하진 않았고 약간 더 질긴 식감의 닭꼬치 느낌이었어요. 엄청 맛있진 않기 때문에 하나 시켜서 나눠 드시면 딱입니다. 그리고 망고스틴, 망고, 두리안 등 과일도 많이 팔고 있었는데요. 저는 땡모반을 한 잔 사왔는데 수박이 달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쑥시암 먹방을 마친 뒤 위로 올라가 팁사마이로 향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매장이 꽤 넓었는데 뒤쪽에 이렇게 원형 테이블로 멋스러운 공간이 있더라고요. 팁사마이에서 이 오렌지 주스를 먹으러 간다는 후기가 많아 시켜봤는데 생 오렌지를 갈아서 만드는지 건더기가 많았어요. 일반적인 과즙향을 넣은 주스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란 덮은 팟타이가 신기해서 하나 시켜봤는데요. 마치 오므라이스를 가르듯 계란을 찢어보면 안에 면이 들어있어요. 팁사마이도 팟타이는 실패 없는 메뉴니까 꼭 드셔보세요. 계산할 때 보니까 밀키트도 판매 중이더라고요. 팟타이를 좋아한다면 밀키트 추천합니다. 배를 어느 정도 채웠으니 후식으로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봐야죠. 한국에도 진출한 일명 은커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대였는데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매장을 둘러보니 브랜드 굿즈들도 판매 중이라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신 뒤 저는 스카프랑 가방으로 유명한 나라야도 한번 들려보고 디퓨저 하나 사려고 조말론도 들렸더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램자런 시푸드로 향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인데 원형 테이블로 자리를 배정받고 빠르게 메뉴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많아서 고민하다 여러 가지를 골라 주문했어요. 모닝글로리, 농어튀김, 게살볶음밥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쏨땀 대신 시켜본 모닝글로리는 약간 짭짤하니 간도 잘 되어 있었어요. 농어튀김은 진짜 겉바속촉의 정석이고 꼭 소스 2개짜리 메뉴로 주문하시길 추천드려요. 살을 큼지막하게 발라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게살볶음밥은 작은 사이즈로 시켰는데요. 큼지막한 게살들 보이시나요? 간도 적당하니 맛있었습니다. 램자런은 음식값에 10% 부가세가 붙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꿀 정보 알려드립니다. 아이콘 시암 에르메스 매장 쪽 바깥 출입문으로 나가면 평일 기준 저녁 7시에 1층 광장에서 분수쇼를 하는데요. 무료라는 점에 비해 퀄리티가 괜찮아서 관람객이 많다 보니까 시간 맞춰 가셔서 미리 좋은 자리 찜콩하시길 바랍니다. 방콕에 가신다면 차트라뮤라는 카페를 꼭 가봐야 되는데요. 아이콘 시암 내 쑥시암에도 차트라뮤 매장이 있으니 들려보세요. 음료는 가성비 쩌는 차이티와 말차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암 지역의 또 다른 쇼핑몰인 시암 파라곤도 보여드릴게요. 카드 필수인 푸드코트 곰에이츠입니다. 저는 웨이팅이 제일 길었던 음식점에서 치킨 덮밥을 하나 시켰는데요. 삶은 수육도 치킨 튀김도 정말 맛있었어요. 같이 나온 국물은 약간 한약재의 맛이 나는 사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똠양꿍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역시나 특유의 시큼한 향은 있었지만 향신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잘 먹었습니다. 방콕 여행에서 꼭 들리는 와다룬을 가기 전에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전통의상 대여인데 1인 200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장료는 1인 100바트인데 물도 포함이었어요. 와다룬은 동이 틀 때 태양이 탑을 아름답게 비춰서 새벽사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조각상들도 있고 화려한 색감의 아기자기한 장식도 많은 편인데요. 탑의 계단이 무척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이라 올라가서 사원 배경으로 멋진 기념사진 남기시면 좋아요. 그리고 너무 더워서 아침 일찍 방문해 1시간 이내로 돌고 나오시길 추천합니다. 의상 반납 후 8번 표지판을 찾아 쭉 걷다 보면 와다룬에서 와포로 넘어갈 수 있는 선착장이 나와요. 1인 5바트면 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걸을 때 강물을 밟아야 하더라고요. 배를 탄다면 1인 10바트 주고 비닐을 꼭 사세요. 와포는 1인 200밭의 입장료가 있어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의 사원이라 그런지 현지인들도 많았고 향을 피워 기도드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재물을 바치고 행운 팔찌를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와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이 와불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열반 직전에 석가모니를 표현했다는데 거대한 황금 와불상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발바닥엔 정교한 진주족의 장식이 있는데 인간의 108번뇌를 의미한다고 해요. 나오면서 소원을 빌며 동전을 넣기도 하니까 준비해 가셔도 좋겠죠? 그리고 왕의 유골을 보관하려 지어진 프라마 제디라는 4개의 불탑이나 대법전 등 볼거리가 많으니 함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와포 근처에서 점심을 해결하러 찾은 더 식스. 오늘도 어김없이 팟타이, 똠양꿍, 그리고 밥을 시켜봤습니다. 태국식 볶음 쌀국수는 어디서 시켜도 정말 평타 이상이고요. 똠양꿍도 중독스러운 맛 때문에 도전했는데 역시 괜찮았어요. 더 식스는 매장에 협소해서 대기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디저트를 먹기 위해 근처에 있는 메이크미 망고 카페에 들렸어요. 메뉴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망고 빙수 세트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빙수, 망고, 아이스크림까지 다 해서 285밭이었고요. 망고 시럽과 연유까지 뿌리니 일단 비주얼이 예쁘고 단 걸 먹어서 당이 확 오르니까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살라나타 나코진인데요. 와다룬뷰로 유명한 호텔이기도 한데 전 식사하러 방문했어요. 환승연의 나연님의 인스타에 나와 핫한 곳이라길래 몇 달 전부터 예약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자리는 2층 창가석인데 와다룬이 보이는 테이블이 딱 3개뿐이라 경쟁이 치열했어요. 혹시나 살라나타 나코진을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꼭 예약해보세요.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제가 주문한 메뉴들도 보여드릴게요. 코무양이라고 항정살 구이에 찰밥이 나오는 메뉴와 카오소이 가이라는 치킨 카레도 시켰어요. 밑반찬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테이블 가득 차려진 음식과 황홀한 와다룬뷰가 정말 로맨틱했어요. 참고로 저녁 7시면 해가 져서 와다룬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예약을 하실 거면 5시 반에서 6시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음식은 새콤달콤해 입맛을 확 돋구더라고요. 그리고 코무양은 고기와 찰밥을 소스에 찍어 먹으니 딱 궁합이 좋았어요. 치킨 카레는 밥이 아닌 면이 나와서 약간 파스타 먹는 느낌이고 뻑뻑한 닭가슴살이 아니고 부드러운 닭다리살이라 더욱 맛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니 이렇게나 예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후식 과일을 주문하고 부가세 10%, 서비스 차지 7%까지 계산했어요. 과일이 하나같이 달콤해서 역시 동남아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루프탑 바에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여기도 와다룬이 잘 보이더라고요. 실내에서 시원하게 식사하고 사진만 올라가서 찍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반대편은 와포뷰니까 원하는 자리에서 맥주 한잔 해보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피곤해서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간단하게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1시간에 200바트로 생각보다 시원하고 받는 동안 잠이 솔솔 쏟아질 정도라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얏트나 마이애미 호텔 근처 묵으신다면 한번 가보세요. 이번엔 가성비 푸드코트인 피어 21을 가볼까요? 우선 카드를 만들고 현금을 충전하셔야 합니다. 그 후 자리를 맡고 주문하면 되는데요. 1번집 쏨땀, 5번집 굴전, 6번집 똠양꿍, 9번집 족발덮밥 추천하고요. 3번집 치킨덮밥, 5번집 팟타이 추천합니다. 26번집 스무디랑 노점상 같은 곳에서 팔던 바나나 구이, 그리고 과일까지 드시면 피어 21 완벽 클리어. 먹방을 마치곤 아까 만들었던 카드의 잔액을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저녁은 조드페어 야시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랭셉을 먹으러 갔어요. 저 고추두개 간판을 찾으면 됩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 씨가 만드는 걸 보면서 무슨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직접 먹어보니 약간 시큼한 등뼈찜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추씨가 매워서 국물에 씻어서 먹으니 딱이었습니다. 매운 속을 달래려 바나나 초코로띠도 하나 먹어주고요. 무려 한 개에 10바트밖에 안 하는 꼬치집도 있었는데 돼지랑 치킨꼬치 2번씩 먹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태국 와서 정말 잘 먹었다고 생각한 두리안, 자리에서 바로 잘라주는 가게를 찾아 구매했는데 먹기 전까지는 이 고약한 냄새를 어떻게 참고 먹지 싶었지만 먹자마자 냄새는 사라지고 달콤한 맛 남더라고요. 살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완전 크리미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었어요. 더운 날씨 때문에 갈증나니까 땡모반을 한 장 들이키고 해산물 요리를 먹으러 루트 66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각종 해산물 볶음을 부어주는데요. 스몰 사이즈로 2명이 맛보기 적당했고 살도 오동통하고 짭짤하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너무 짜면 밥 하나 추가해 드시면 딱이에요. 방콕에서 꼭 사와야 할 쇼핑 리스트도 찍어드릴게요. 왕실꿀 퀄리티 괜찮고 전 요 튜브 타입 추천합니다. 태국에서만 판다는 망고 포키도 선물용으로 좋아요. 달콤 짭짤한 김과자는 술안주로 딱이니 취향껏 골라오세요. 마찬가지로 건어물포도 술안주로 괜찮습니다. 인기 젤리 마이추는 옥수수 맛이 가장 유명하고 사이즈가 2가지랍니다. 똠양꿍 입에 맞으셨던 분들은 마마 똠양라면이나 똠양 스프 하나 사오세요. 로보에는 다양한 가루가 있는데 전 팟타이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팟타이 면을 샀는데 이렇게 조금 널찍한 면을 사면 돼요. 특별히 여성분들을 위한 추천템, 소피 쿨링 생리대. 극강의 시원함이라 여름에 쓰면 정말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사오세요. 녹타이 치약, 맛은 진짜 별론데 구취 제거 확실히 되는 느낌입니다. 여드름에 도움된다는 마다맹 비누도 몇 개 쟁여왔고요. 선물용으로 좋은 야돔은 비염, 코막힘이 있으시면 꼭 사오세요. 이건 두통 있을 때 바르면 완화가 된다는데 시원해져서 괜찮았습니다. 방콕에서 약도 많이 사오는데 가성비 약국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사우스 이스트 파머시입니다. 터미널 21 근처예요. 원래는 PS15 파머시가 싸다고 해서 갔더니 너무 비싸서 대안으로 찾은 곳인데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대부분 고메마켓보다도 저렴하게 팔고 있었어요. 타이레놀이랑 스트랩실은 한국보다 진짜 싸니까 무조건 사오세요. 제가 이번에 인스타 감성 충만한 예쁜 호텔 2곳을 다녀왔는데요. SNS에서 핫한 숙소들, 투인로그에서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소개할 첫 번째 호텔은 어웨이 방콕 리버사이드 캐네라는 곳인데요. 야심한 시각에 도착했는데도 체크인 후 버기를 타고 룸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7룸으로 예약했는데 운 좋게 쿨룸으로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침대는 킹베드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백조 장식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화장대와 옷 수납장을 분리해 공간이 잘 나뉘어진 편이었고, 캐리어를 펼쳐도 전혀 좁지 않은 여유로운 길목을 지나면 화장실은 냄새 없이 깨끗했는데 제 방은 욕조가 아닌 샤워부스 형태였습니다. 세면대도 대리석 타일로 예쁨 그 자체죠?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는 기본으로 제공되니 참고하세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이곳의 하이라이트인 수영장으로 향했는데요. 어웨이 방콕 리버사이드 캔에는 감성 숙소로 핫한 곳이라 저도 다른 분들의 후기 사진을 보고 예약한 건데 실물이 더욱 예뻤어요. 하얀 신전 같은 느낌의 길게 뻗은 수영장까지 정말 포토스팟이 사방으로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영장은 길이가 꽤 길어서 어른들이 수영하기에도 전혀 짧지 않았는데요. 수영 후 중간중간 선베드나 계단에 잠시 앉아 휴식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이곳은 로비와 호텔방의 연결 통로인데 마치 갤러리처럼 꾸며놨더라고요. 밤에 도착해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어웨이 방콕 리버사이드 캔에는 로비에서 방까지가 꽤 멀어요. 그래서 걸어가도 되지만 이동 시 짐이 있다면 거기를 타는 게 좋습니다. 입구 왼쪽엔 체크인, 체크아웃 카운터가 있는데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 중이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요. 직원분들도 항상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투숙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그랩을 부른 뒤 기다릴 때 이용했어요. 공간이 아주 넓고 채광도 좋아서 여기도 사진 맛집이었습니다. 오후에 무료 셔틀을 타고 아이콘 시암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가급적 시간 맞춰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한 팀만 가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 프라이빗했어요. 아이콘 시암 주차장을 지나 입구 앞에 딱 내려주셔서 잠시도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장 컨셉의 쑥시암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투숙 중 시간이 날 때마다 수영장에 갔는데 이른 아침이나 점심때쯤 사람이 없는 편이었고 수영장 물이 해수라서 약간 짠기가 있었어요. 타월과 샤워장이 따로 있어서 간단히 씻고 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할 때도 버기를 요청했는데 이거 정말 유용한 서비스였어요. 방콕의 사원 혹은 아이콘 시암 근처를 찾는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두 번째 호텔은 미국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마이애미입니다. 공항에 가까운 수쿰빗 지역에 위치했고 호텔의 인테리어가 정말 예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룸 컨디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방 자체도 널찍했고 침대는 더블 베드였어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화장실과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된 형태였는데 수압도 좋고 냄새도 안 났습니다. 사실 마이애미 호텔도 수영장 뷰가 예뻐서 예약하게 되었는데요. 파스텔 톤의 건물과 파워에이드 색의 수영장이라니. 튜브에 누워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물론 사진도 정말 잘 나오는데 수영복을 쨍한 색감으로 입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수영장은 길이도 적당해서 수영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고 안으로 갈수록 갑자기 굉장히 깊어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영장 뷰로 사진을 찍을 땐 2층 계단에서 이 방향을 보고 찍어야 예쁘고 호텔 곳곳에 감성 인테리어가 있으니 여기저기서 많이 찍어보세요. 그리고 마이애미 호텔에서 걸어서 5분이면 터미널 21에 도착하는데요. 가성비 푸드코트 때문에 거의 매일 들렸습니다. 현금이 필요할 땐 호텔 옆 환전소를 이용하면 되고 체크아웃 후 짐을 맡길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올드시티 쪽과 가깝고 세련된 스타일의 감성 숙소를 찾고 계신다면 어웨이 방콕 리버사이드 캔을 적극 추천드리며 수쿰빗 지역에서 가성비 있는 감성 숙소를 찾고 계신다면 마이애미 호텔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